개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기 프로그램. 표현합니까? 전라도요? 어따 거시기 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어따 거시기 어요. 그중 생활 사투리와 도레미 트리오라는 코너에서 이름을 알린 개그맨 이재훈. 하지만 언젠가부터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린 이재훈. 그런 그가 자주 출몰한다는 뜻밖의 장소. 산골 마을 작은 분교입니다. 아빠가 짜장면 반죽을 하고 있는 무대가 아닌 아이들 앞에서 연기 실력을 뽐내고 있는 이재훈. 이곳엔 웬일인가요? 그 MBN 특정 세상에 갔는데 혹시 맞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훈입니다. 전라도요. 아따 거시기 어요. 여기는 웬일이세요? 아 오늘 그 특별하게 1일 선생님으로 제가 이 자격으로 여기 섰는데 또 저희 딸이 이 반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그런데 수업 마치고 가려는 아빠를 붙들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딸 소은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원래 소은이 얘기하면 이제 안 울거든요. 옛날에 초반에 좀 안 울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딸 소은이를 키우며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는 이재훈. 대중들에게 늘 재미와 웃음을 줘야 하는 개그맨이기에 그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다는 숨겨진 이야기. 개그맨 이재훈의 눈물겨운 부정을 만나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이름난 전라북도 임실군. 학교 정원이 50명 남짓한 작은 시골 학교에 연예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개그맨이 아닌 학부모로 특별한 초대를 받은 거래요. 뭘 읽어줄까 막 고민하다가 저는 시골소년 프로그램 읽을까 하다가 그림책 읽어줍니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너무 애들이 시시할까 봐. 아니에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누가 오신다고 했죠? 누구죠? 네, 소은이 아버지고요.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수백 번도 더 무대에 오른 베테랑 연예인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오늘이 더 긴장된다는 이재훈. 아유 안녕 마태라고 애들 안녕이라고 어떻게 인사를 너무 떨린다. 맛있는 짜장면 학급 정원이 고작 6명.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작은 학교라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 친구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답니다. 소은이는 뽐내며 줄넘기를 시작했어요. 1. 잘했어. 1.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로 교실 열기도 한껏 뜨거워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왔어? 네. 알았어. 앉아있어. 네, 앉으세요. 누가요? 지금 안 가요. 딸 소은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장난하지 말고. 왜 울어 또. 장난하지 마. 우는 딸아이 앞에 속수무책인 아빠 이재훈. 왜 그래? 달래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우는 이유를 알지 못해 그저 답답하기만 한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중재로 간신히 딸과 떨어졌지만 이대로 두고 가기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대체 딸은 왜 울음을 터뜨린 걸까?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이건 누가 설명해 주지? 선배님 어떤 감정인지 어떤 감정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제가 이렇게 내가 참아야 될 것 같아. 사실 내가 그래 가자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 하지만 딸 소은이를 키우며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아빠 이재훈. 소은이를 위해서. 소은이가 이제 좀 느리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도 이제 늦게 보냈어요 제가.
1년을.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여기 살 이유도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은이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 가장 컸으니까 제가 여기를 이제 임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딸 때문에 귀촌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일 교사를 마치고 서둘러 도착한 곳은 임실의 한 카페. 이곳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외진 곳에 있어 직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캠핑장 분위기를 강조한 카페 구석구석은 손도 많이 간다는데요. 홀로 곳곳을 뛰어다니며 겨우 마친 오픈 준비. 자, 나왔습니다. 방송 활동이 한동안 뜸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보면서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재훈. 이제는 그를 보기 위해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재훈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얼마든지. 아, 이쁘다. 제일 이쁘다. 3년의 개그맨 활동에서 단 2 코너에 출연.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어따 겁나게 거시기 어요. 아따, 겁나게 거시기요. 뭐라고요? 어따 겁나게 거시기 언단가요. 2년 연속 최우수 코너상을 받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정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CF 들어오고 행사 들어오고 뭐 방송 출연료 들어오고 이것저것 들어오니까 막 5천 시키고 막 그런 적도 있죠. 하루에 보면 깜짝 놀래죠. 뭐냐 싶지도 않고. 지금은 딸 소은이와 함께 하기 위해 방송보다는 카페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꼬박 6일 하루 온종일 카페 일에 매달려 보내기 일수. 웬만한 지인들과의 술자리조차 갖지 않고 카페와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재훈. 오늘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퇴근해야지, 이제. 퇴근. 카페는 개그맨이 운영하는 SNS 맛집으로 소문나며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일이 바빠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답니다. 퇴근 후 서둘러 향한 곳은 카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입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빼어난 미모의 아내. 수년간의 주말 부부 생활 끝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부부의 안락한 보금자리. 아내와는 지난 2007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소은이를 얻었습니다. 땀 많이 났구만 오늘. 이거 여름용으로 바꾼 건데. 아니지? 아침 뺀 거 아니지? 그런데 눈에 띄는 소은이의 스카프. 근데 소은이 그 스카프는 왜 계속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수술 자국이 아직 흉터가 있어요. 아, 소은이 뭐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조산을 해서 기관 절개 수술을 했어요. 소은이가 홀로 세수하는 것만 봐도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아빠 이재훈. 대체 소은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은이는 정확하게 890g으로 태어났어요. 7개월 만에. 너무 작아 폐가 다 성장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다는 소은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어 인큐베이터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호흡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이제 숨을 쉬냐 안 쉬냐잖아요. 일단 제일 기본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제 요거 짠다고 해요. 이 호흡기로. 이걸 이제 병 가는 동안 이제 쪄요. 짜고 있고 그 작은 피덩이는 또 그거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고 있고 이거를 도착해서 근데 좀 무서웠어요. 그 기억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초동 조치하고 거기서 이제 또 제2의 소은이 이제 살리기 작전 들어갔죠. 태어나자마자 응급차에 실려 긴급 이송될 수밖에 없었고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순간을 몇 번이나 넘기고서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전신마취만 수차례 갓난아이의 몸으로 견뎌야만 했던 3년간의 병원 생활. 그 미숙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처음 탈장 보통 일어난대요. 그럼 장이 이제 파열되고 그러는데 소은이는 장이 너무 건강했어요. 기도 삭관을 했고 코로 밥을 넣어주는데 이거 그대로 자기가 또 소화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같이 폐도 커지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기관 절개를 하자. 예.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작은 몸으로 견뎌왔을 딸.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아무튼 기관 절개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잠깐 좀만 쉴게요. 호흡기에 의존해야 했기에 딸의 울음소리는 물론 목소리조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시간. 제발 살아만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한 기관 절개 수술. 온 가족이 병원에서 먹고 자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 같아요. 오빠도 그때 많이 울었고 처음 봤거든요. 우는 모습도. 저도 그랬고. 이제 폐가 성숙이 됐는데도 그 처음에 안 좋았던 성숙되지 못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크는 거거든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똑같이 걸려도 만약에 초기에 잡으면 괜찮은데 폐까지 가버리면 소은이는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심하는 거. 초반에 조금 안 좋으면 지금 바로 학교 안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죠. 비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자. 형지잖아. 오늘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럼 600개지. 빨리 해. 29, 30, 31.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소은이는 어느덧 능숙하게 줄을 넘습니다. 80, 86, 87, 88, 88, 88. 큰 숨. 그럴 때수로 해야 된다니까, 숨을. 좀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좀 나아지지 않아, 이제? 알았어. 뛰어. 많이 뛰고 있어. 느껴져. 자, 됐어. 줄넘기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운동이니까요. 줄넘기가 전신 운동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 폐 활량을 자칫 무리하면 이게 확 떨어질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적정량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폐 성숙도 좋고 또 발육에도 좋고요. 고! 남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소은이는 자신만의 시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소은이의 긴급 호출.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갔지. 그러면은 얘는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소은이가 숙제를 하다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이게 몇 칸 중에? 4칸 중에? 4칸 중에? 늘 참고 기다려주는 엄마지만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죠. 아니, 저는 새로운 데로 가니까 그렇지. 목소리가 한번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하지만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 늘 노력한답니다. 아내분이 더 잘 가르치나 봐요. 잘 가르친다기보다 잘 화를 안 내요. 그 차이예요. 교대 한번 해봐, 아빠. 주치사에 들어왔어요.
아내의 바통을 이어받은 아빠는 과연 소은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2번은 2번 안 했고 1번은 틀린 거고. 좋았어. 아빠가 한번 해줄게. 시계 방향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래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야. 돈다 한 번 더 돌았지? 180도 한 번 돈다. 어? 잘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네 혼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아빠 그 왜 없어? 야 이거 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왜 없어? 소은이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부. 늦었기 때문에 아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쩔 때 보면 되게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말 잘하네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 되게 대견하고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 얘기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기준이 좀 달라서 그 더 원하는 게 많은데 저는 솔직히 소은이한테 공부도 잘 안 시키고 싶거든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이야. 병원에 누워 있을 때만 해도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랐던 아이. 또래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 부모의 욕심인 걸까요? 잘 자가 있으면 예쁘니. 경쟁이 치열한 도시보다 나을 거라 생각해서 선택한 귀촌 생활. 부부의 고민 가득한 밤이 깊어갑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모이는 꽤 큰 규모의 경연대회. 그런데 소은이의 표정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긴장돼요. 아 그래요. 아빠 여기 있을까? 알았어, 아빠 여기 있을게. 아빠와 떨어져 홀로 무대에 올라갈 생각에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어나 있자 우리 성남. 눈물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눈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왜 울어?